자, 추가로 이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. 20여 분, 20분 채 안 남았죠? 네. 근데 뭐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과연 카카오뱅크가 오늘 얼마큼 오를까? 지금 따라서도 조금 먹을 수 있을까?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. 영역 확장? 네. 어마어마하더군요. 이제는 뭐 그렇죠. 택배 쪽도 다 합니다. 예. 퀵 서비스인가? 카카오는 좀 공격적으로 일단 우리 편을 만들고 보는 그런 전략이 지금 같은 상황에는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제 카카오페이도 상장 그렇죠. 아직 들어오게 되고. 남았죠. 네네. 그런 면에서는 네이버는 약간 이제 좀 지켜보다가 뭔가 확장성이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고. 네이버는 카페24 네, 카페24 지분을? 지분 20% 얘기가 또 있었죠.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또 급등을 했었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. 그래도 뭐 대북주 얘기가 쭉 나왔으니까 뭐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좋습니다. 그 말씀 전에 이제 미국 시장도 보니까는 요즘 계속 이제 다우존스랑 나스닥이 시속 게임을 해요. 계속해서 딱히 이제 주식에 관련된 환경은 나쁘지 않은데 또 그렇다고 마구 추가해서 막 따라갈 속도는 나고 있지 않거든요. 우리 네. 시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뭐 선물이 조금 약세로 출발하고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뭐 카카오뱅크 때문일지는 몰라도 일단은 코스피 쪽은 강보합 출발이 예상되고 네. 코스닥은 조금 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좀 대북주의 진심인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이슈가 많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다소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하죠. 그렇다 보니까 뭐 2차 전지나 메타버스 쪽에서 잘 나가다가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달고 달았던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뭐 작게는 뭐 10% 안쪽, 좀 많게는 뭐 30% 이상 오르는 그런 상황. 좀 진부한 주제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고 시장도 그렇게 좀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좀 대북에 관련된 이슈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불과 한 뭐 7, 8거래일 이 정도만에 좀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좀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양상인데 이게 우리 주도가 아니고 이제 뭐 미국과 유엔 주도가 되고 우리가 거기에 좀 덧붙이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아직까지는 주도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인도적인 뭐 그런 쪽에서 먼저 좀 실시가 좀 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인도주의 역시 1차적인 대북 관련된 쪽은 좀 인도주의 그런 지원 쪽, 그리고 2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뭐 개성공단이나 또 이제 경협, 뭐 관광 뭐 이런 쪽을 볼 수 있겠고 3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끝판왕이죠. 이제 네. 뭐 시베리아 철도 연결부터 해서 뭐 송유관 연결 뭐 이런 쪽으로 좀 볼 수 있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그렇죠. 바이 스텝이죠. 한 근데 걸음씩 나아가지는 못하는데 이제 뭐 대북주가 많이 다쳤던 이유는 2017년도에 너무 빨리 멀리 갔기 때문이에요. 예, 그러니까 거의 뭐 통일 분위기였어요. 그렇죠. 예, 너무 빨리 멀리 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결과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시야를 좁혀서 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네. 뭐 역시 식량 위주 쪽이 가장 빠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음식료 중에서도 뭐 쌀, 밀, 곡물 위주로 그리고 이제 식수, 전력 뭐 요 정도만 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. 네. 역시 이제 요 1차적인 부분에서만 일단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2차와 3차 뭐 경협과 뭐 인프라 이렇게 확장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. 하반기에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을 봐야 되겠지만 이제 네. 또 이번 주에 또 미국 USDA의 이제 월간 재고량 나오거든요. 네. 뭐 현재로서는 재고는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하반기에 이제 날씨기와 작황 계속 그렇죠. 맞물려서 보면은 만약 곡물 가격이 뛰면 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네. 또 퍼준다 이렇게 하나? 뭐 하여튼 그건 그때 가봐야 이제 그 전에 네. 이제 미리미리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죠. 뭐야 오늘 분위기는 뭐 지금 뭐 아까 우리 언급했던 사조 동아원도 지금 뭐 3% 4%대 좀 네. 이렇게 뭐 많이 올랐습니다만 천천히, 금요일 천천히. 날. 네. 뭐 8%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뭐 이쪽에서 강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. 근데 이거 하루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. 약간 그 텀을 두고 좀 지속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식량 지원 그리고 이제 경영과 인프라는 조금 이후에 보자. 요게 좀 네. 핵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일단은 단기적인 뭐 접근이 좀 맞기는 맞습니다만 근데 또 북한 쪽에서 지금 뭐 지난주에 그랬나요? 뭐 김여정 부부장의 또 약간 불협화음스러운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의 어떤 흐름, 대세가 좀 만들어지기까지가 좀 어렵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네.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단순한 그냥
노이즈 이런 걸로 그냥 짧게 그냥 훅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약간 중단기적인 그런 그 흐름으로 대북주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1차적인 식량 지원 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물론 김여정 부부장의 입지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넘버원, 양측의 넘버원이라고 표현합시다. 네. 하여튼 의중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럼요. 네. 네.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은 좀 뻔한 종목입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강세가 나왔던 종목을 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저는 효성 OMB라는 종목이 효성 OMB. 예, 좀 더 탄력을 계속해서 좀 받지 않을까. 왜냐하면 사조동화원은 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네. 뭐 아시아 종묘나 삼양사까지도 일단 기본적인 가루를 많이 보낼 가능성이 높아요. 왜냐하면 제본. 이게 네. 예, 이렇게 썩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좀 뭐 이렇게 주기가 편하잖아요. 뭐 가공해서 주는 것보다는. 그렇죠. 예, 그래서 이제 상표만 띄면 되니까. 설탕, 그 밀가루 뭐 이런 쪽 위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저런 종목들 좀 보겠고 효성OMB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비료 관련 종목인데 지금 뭐 북한 쪽 보니까는 이번 수해로 정말 농토가 뭐 속된 말로 싹 쓸려 내려가 작살이 버릴 났더라고요. 수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뭐 좀 병충해까지도 좀 굉장히 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. 요거는 뭐 단순 하루 이틀 테마는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면서 금요일 날 올랐었던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지켜보자. 그리고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하도 이 뉴스 대북 관련돼서 뉴스에 민감해가지고 막 출렁출렁 거릴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도 좀 같이 네. 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발성 테마로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. 네, 다시 받았습니다. 이제 개장 또 두 번째 디테일 포인트로 들어갑니다. 네. 일단 뭐 제목은 좀 촌스럽게 뭐 좀 적었는데 네. ROE 얘기예요. 그러니까 ROE, 일단, 자기자본 이익률. 네, 자기자본 이익률에 대한 얘기고 뭐 사실 얼마만큼 뭐 장사를 잘했느냐, 얼마만큼 이제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이제 이익을 많이 가져왔느냐 이걸 좀 보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봤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의료기기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에 못 해가지고 오늘 이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의료기기 업체들을 쭉 보니까 ROE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이제 뭐 요거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제 뭐 이런 신문 쪽에 좀 이제 뉴스랑 좀 합쳐서 좀 바라봤는데 뭐 상당히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기에는 좀 적합한 이슈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ROE 얘기를 좀 근데 뭐 이론적인 얘기만은 아닙니다. 좀 보실만한 뭐 이런 얘기가 좀 상당히 좀 있어요. 일단 스노우볼이라는 얘기는 이제 눈덩이 굴리듯이 계속해서 좀 굴려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기업의 이익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꾸준하게 늘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핵심을 보는 그런 지표로 볼 수 있는 거죠. ROE라는 게요. 일단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. 그래서 꾸준함을 유지한다면 뭐 지속적으로 시장의 평균 성과 이상은 나오는 기업이니까 뭐 이 시장보다는 확실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평가 지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. 또 이제 알파를 추구한다고 전문적인 그렇죠. 용어로. 예, 그리고 이제 업종마다 다른 기준을 정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ROE가 높은 업체들 보면 금융지주사들이 굉장히 높고요. 그럴 수밖에 없죠. 이게 제조업하고 뭐 속된 말로 돈 장사를 하는 데하고는 뭐 말 그대로 좀 이익률이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굉장히 ROE가 높게 나오는 데가 또 프랜차이즈 하는 곳. 뭐 여기도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. 이게 이제 자기 사업입니다만 약간의 다단계식 이제 그런 영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모품을 판매하는 곳이 ROE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. 뭐 이런 네. 좀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좀 말씀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이 꾸준함을 유지하는 이제 이런 기업들은 저는 이제 뭐 막 올라갈 때 따라가기보다는 음봉이 나왔을 때 모아가는 그런 방법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적시성이 있지 않나, 상당히 네. 좀 적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조정시 저가 분할 매수. 그렇죠. 그래서 기업의 CEO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경영의 지표예요. 내가 얼마만큼 이 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좋은 성과를 만들었냐에 대한 이제 그런 지표로 좀 바라볼 수 있는데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을 좀 요구하는 그런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과거 한 5년 정도의 평균에 비해서 나의 ROE가 내가 이제
재임했을 때 ROE가 떨어질 경우에는 그 불이 나거든요. 만약에 그거를 평균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뭔가 회사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바라보는 회사들은 5년 동안의 평균 ROE가 좋았는데 살짝 좋거나 살짝 떨어졌거나 이런 기업들을 좀 바라보시면은 뭐 굉장히 좋은 이제 성과를 좀 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단순한 의미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게 내포되어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금융주와 프랜차이즈 이런 거를 좀 제껴내고 그렇게 좀 이제 소모품을 비롯한 뭐 이제 금융지주 아닌 다른 이제 금융사를 좀 넣어본다면 가장 좀 눈길이 가는 이제 그런 종목은 이제 제일기획이에요. 제일기획도 뭐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. 뭐 이렇게 뭐를 원료 사와서 만드는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기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소개도 해드렸죠. 아이센스라는 기업이 ROE가 굉장히 오랫동안 좋게 나타납니다. 네. 사실 이제 이 혈당 측정기. 네, 그 혈당 측정기죠. 그 의료기기 그 ROE 중에 끝판왕은 클래시스예요.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언급은 안 드리는데. 의료 및 미용 장비. 네, 이렇게 되나요? 거의 30, 40에 가깝습니다. 이거는 제조업체로서 ROE가 30이 나오고 40이 나온다. 이거는 진짜 뭐 독특한 케이스. 정말 예, 말 그대로 소모품에 대한 매출의 기여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. 예, 이건 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은 참고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기업들도 제조업이나 뭐 다른 금융업체로서도 굉장히 좋은 ROE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뽑아봤는데 아까 언급드렸던 제일기획과 또 아이센스 뭐 좀 대표적으로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. 뭐 동원 F&B도 음식료임에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온 이제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겠고. 삼치? 네, 리드코프. 캔? 예, 리드코프는 이제 금융주입니다만 뭐 다른 이제 뭐 석유 유통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 좀 감안을 아무래도 이제 요거는 제3 대부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높은 돈 장사를 좀 비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. 그렇게 네. 본다면 리드코프도 여기 이제 ROE 이제 고 ROE 종목으로 좀 분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이센스와 리드코프는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음봉이나 조금 조정을 받는 상황이 온다면 조금 욕심내서 담아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동원 F&B도 살짝. 동원 F&B도 뭐 해당되는데 이게 20몇만 원 하니까 거래량이 좀 저가. 적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힘들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. 네 가격적으로 또 이 유동성적으로 좀 좋은 그런 종목을 일단 제 최선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센스하고 리드코프. 네네. 이렇게 압축을 해주셨고. 좋습니다. 카카오뱅크는 지금 호가 네, 어때요? 카카오뱅크 왔다 갔다 하는데요. 일단 강보합 출발이긴 한데 오늘 또 7만 춤을 원. 출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. 네. 출렁출렁 냈군요. 네, 외국인이 좀 판다 싶으면 또 변동성이 확 커질 수 있거든요. 네. 이거는 진짜 뭐 개장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적정 가치를 27조 원 불렀네요. 네. 자, 문 열고 네, 다시 보겠습니다. 자, 시장 개장 준비 들어가시죠.